9번 봅니다. 원순열에서 9번이에요. A, B를 포함한 N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 B, 그리고 여기 이제 몇 명이 있는 거야? N-2명이 있는 거죠. 얘네들 묶어가지고 원순열로 안 칠 거야, 원형에. 그러면은 N-1명이 앉는 거지? 그럼 원순열이니까 N-2팩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A, B 자리 바꾸기까지 해서 48이 되게 하는 N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눈다. 21번.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 넷, 여자 넷.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를 봅니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에 대한 남자의 위치랑 여자의 위치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남자부터. 남자가 여기 남, 이렇게 앉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긴 직사각형 의자에 남자가 남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럼 남자가 앉는 경우의 수가 일단 4팩인데 그 4팩 중에서 여기 앉는 남자가 어디 앉는 남자랑 동일한 거야. 여기 앉는 남자랑 동일한 거죠.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적용은 끝났어요. 남은 자리에 여자를 앉히면 되겠지. 몇 팩? 4팩이 된다. 두 번째는 여자가 이제 여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가 앉는 경우랑 구조가 동일하니까 같은 경우의 수를 나타내겠지. 여기 나오는 경우를 두 가지를 더하는 이런 원순열. 33번. 그냥 일반적으로 곱셈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딱딱딱 떨어지면서 곱하기로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제 분류를 통해서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영역이 4개인데 색깔을 5개를 칠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를 골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럼 몇 개를 고른다는 얘기는 내가 이 5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 색깔을 써도 되지만 3가지 색깔만 써도 된다. 2가지 색을 써도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야, 상황이. 그럼 일단 첫 번째, 5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 5개 색깔 중 4가지 색을 가지고 칠해보자는 거죠. 그럼 가운데 하나 잡아. 5개 색깔이 있어요, 일단.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몇 개의 색깔이 남았니? 4가지 색깔이 남았지? 근데 이렇게 3개 돌아가는 거는 어때요? 똑같죠? 곱하기 얼마? 3분의 1 해주는 거지. 이게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했을 때의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가지 색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3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그럼 가운데 하나 일단 칠하지. 51 칠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색깔이 이제 몇 가지 색깔이 필요한 거야. 2가지 색깔이 필요한 거야. 2가지 색깔을 골라. 여기에 색칠한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중 2가지 색을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를 골랐다고 쳐봐. 그럼 빨간색하고 노란색 고른 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칠해주는 거지. 그게 몇 가지겠냐? 를 생각해봐야 돼. 그럼 문제는 그럼 내가 2가지 색을 칠할 때 빨간색을 2개 쓸 수도 있고 노란색을 2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빨간색을 2개를 써보자. 여기 여기 이렇게 칠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칠할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칠할 수 있죠. 어때? 똑같네.
빨간 색깔을 2개 골라서 칠하는 경우가 그럼 몇 가지인 거야? 결국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원순열이니까. 노란색을 선택했을 때 색칠되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 한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 2개 칠할 거냐, 노란색 2개 칠할 거냐로 나머지가 이제 영역이 다 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몇 가지 색? 2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죠. 5개 중에 하나 고르죠? 가운데 칠했죠? 나머지 색깔로 여기 테두리 칠하면 되지. 4C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고요. 이 부분 여기가 곱하기 왜 2를 왜 하는지, 그지? 여기서 곱하기 2는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나 어떤 기호로 바로 쓴 게 아니라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씩 찾아서 본 거야. 그지? 그런 게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 있다. (37번) 볼게요. 정육면체 이게 나왔었지? 자, 정육면체 칠할 때는 가장 꼭대기에 하나를 일단 정해주고요. 어떤 색깔 하나를 정해놓고 나서 칠합니다. 그러면 색깔 하나를 지워. 그리고 나머지 색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죠. 51. 그리고 4가지 색깔을 테두리에 칠하는 거지. 다시 원순열. 4팩을 4로 나누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까지.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중복해서 정하는 거고, 이게 중복순열이란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중복순열이 섞여서 나오면 꽤나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인 것도 같이 좀 감안해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계산에 관련된 내용 이제 넘어가고. 44번 같은 거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하고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상황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있거든, 사실. 서로 다른 7개를 서로 다른 2개에다가 나눠주면 중복 순열이에요. 서로 같은 2개를 서로 다른 2개에다가 같은 거를 다른 거에 넣으면 뭘까? 같은 거, 얘기 해봐. 잡아봐. 서로 다른 7개를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넣는 거야. 공을. 그지? 그럼 얘 주머니한테 가서, 공한테 가가지고 너 어디 주머니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 7에. 아니지. 2의 치승이 되는 거지. 서로 같은 7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넣을 거야. 이건 뭐겠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지. 이건 뭐야?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게? 7 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 같은 7개의 공을 서로 같은 2개 주머니에 넣는 건 뭘까? 분산? 분할이죠, 이게. 분할. 오케이? 7을 6 더하기 1. 그 다음에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의 개념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2개의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다는 뭐야? 서로 다른 7개. 서로 같은 2개 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뭐겠어? 분할하고 나서 분배하는 거지. 이게 이제 분할에다가 분배까지 같이 가는 거지. 분할, 분배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다른 거에 넣으면 중복 순열이에요. 다른 걸 같은 거에 넣으면 분할 분배야. 같은 걸 다른 거에 넣으면 조합. 같은 걸 같은 거에 넣으면 그냥 분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딱 둬야 돼. 그래야 내가 중복 순열을 쓸지 중복 조합을 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7개의 공을 다른 2개에 넣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중복 순열이 되는 거지. (48번) 한번 보세요. 48번. 그리고 44번은 이제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거예요. 48번 해봐. 4명의 학생이 연극반, 합창반, 방송반의 3가지 동아리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4명의 학생, 첫 번째 학생한테 가서 너 어디 갈래? 3가지. 3가지? 3가지네. 3의 4제곱. 가위바위보를 해요. 첫 번째 사람이 내수있는 게 3가지. 이것도 3의 4제곱이지. 4개의 인형을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야.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학생이 나눠주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죠. A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게 4가지. 4가지. 3의 4승. 어느 여행지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각각 발송되는 3종류의 느림 우체통이 있습니다. 4명의 여행객이 각각 한 통씩 쓴 편지를 3종류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여행객 한 어디들 정할 거 아니야? 3가지씩. 4제곱. 3명의 학생이 딸기, 사과, 포도, 수박 고른다. 이건 뭐야? 4의 3승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5번이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고요. 응? 그러니까 다 딸기 주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딸기 주스가 3개 이상 있으니까 다 딸기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50번으로 갑니다. 자, 집합을 정하래. 그러니까 집합을 정하라는 건 A 집합에 들어갈 원소들, B 집합에 들어갈 원소들을 정하란 얘기야. 전체의 원소가 정해져 있고 A가 뭔지 모르죠. B가 뭔지 모르지만 A, B의 교집합에는 357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낀다는 거야. 그럼 이제 원소가 이제 뭐뭐 남았니? 3, 5, 7을 빼고 나서 1, 2, 4, 6이라는 원소가 이제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집합 A, B가 정해지겠죠. 그럼 얘네가 이제 갈 수 있는 그 영역을 번호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원소한테 너 어디 갈래? 물어보는 거죠.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원소, 네 번째, 6 원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집합 문제, 원소 집어넣고 영역에다 넣는 중복순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보면은, 이거 많이 해봤죠, 우리? 테스트도 봤죠? 부분 집합 만들어 보시고. 그지? 52번 해봐. 여기서는
다르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B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겠지? NB가 원소가 한 개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A가 고를 수 있는 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B를 먼저 만들어야 돼. B를 고르는 게 뭐가 돼? OC1. 그리고 이 OC1에 맞춰서 이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승이잖아. 두 가지. A, B.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 빼야겠다. 그지? 이렇게. 두 번째는 NB가 2일 때 그럼 OC2로 만들고요. 2의 제곱에서 하나 빼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NB가 3일 때는 OC3에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NB가 4일 때는 OC4에 2의 대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채워져 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B의 원소가 5개 다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게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원소가 10개 넘어갈 거야. 10개까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걸 다 더해야 되잖아. 10개를 한번 해본다고 친다. 10개. 그럼 이게 10시 0부터 10시부터 가는 거지. 10시부터. 그럼 이거 이제 싹 다 더해야 돼. 그럼 얘가 10시 1에 2의 1승 더하기 10시 2에 2의 2승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고. 뭐야? 이항 정리가 여기 같이 흡수돼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 마무리 할 때 보기에 뭐 거듭 제곱으로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쓸 때 그냥 막 쓰면 안 돼. 이항 정리의 모양이 보이게끔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그 패턴이 있잖아? 그지? 그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나열을 해서 합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수능 특강이나 이런 문항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서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 그냥 쭉 풀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신호 만드는 것도 뭐 간단하죠. 신호 만드는 거 서로 만드는 신호의 개수 이거는 이제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67 한번 가볼까요? 67 50가지의 신호를 만든다. 2개 가지고 몇 개의 부호를 사용해야 됩니까? 최소 여기서 말하는 몇 개의 부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스부호를 가지고 신호를 만드는 게 이게 한 자리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아니면 이게 두 자리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몇 개의 부호를 여기다 쓸 수 있느냐. 이게 몇 개 나와? 이게 몇 개 나와? 2제곱 그 다음 몇 개 나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4개 자리 쓰면은 2의 4제곱. 그래서 그 신호의 개수를 다 더한 게 50가지가 돼야 된다. 그지? 그 50개보다 많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의 n승까지의 합이 5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돼?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소가 되는 n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호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자릿수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쉽으니까 넘어가고요. 함수를 한번 쫙 해볼까요? 자, 함수 문제 요 유형 7을 한번 다 풀어봐.
23쪽까지.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일반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해서 풀 수 있는 거는 사실 통계 영역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나열을 하되 나열할 때 쓰는 어떤 기호를 통한 좀 편하게 나열에 대한 어떤 패턴을 읽어서 P로 쓰든 C로 쓰든 H 쓰든 파이 쓰든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약간 헷갈려. 근데 최대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본인 스스로 딱 정해놓으면 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중에 얘기했던 거 하나가 중복조합 풀 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웬만한 중복조합의 문제들이 다 그걸로 다 해소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함수에서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함수에서 분할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분할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니네가 여기서 분할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순간부터는 함수 문제 풀 때 훨씬 편해진다. 봐봐. 뭐야? 70번 아니잖아. 76번이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그럼 여러분들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다라고 하면은 3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 1, 2, 3, 4, 5. 1, 2, 3, 4, 5. 해가지고 3개를 고르죠. 5, C, 3 골라가지고. 이게 3개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얘네 이제 하나씩 다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거 막 뺀다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해설지에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1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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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5생 한 다음에 다 준 거, 이게 덜 준 거, 이게 이런 거 빼는 거야.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빼는 거지. 이런 거 하나씩 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원소가 3개야. 근데 그 모든 원소의 곱이 뭐래? 홀수래. 그럼 치역은 정해졌네. 뭐뭐뭐. 1, 3, 5한테 가는 거야. 정의역이 1, 2, 3, 4, 5가 1, 3, 5한테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서로 다른 3개의 접시한테 가는 거지. 그지? 근데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분배로 가는 거지. 분할 분배로. 다른 걸 다른 걸로 가는 거는 사실 뭐야? 다른 걸 다른 걸로 가는 거는 중복 순열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를 같은 거로 가는 걸로 보낸 다음에 분배를 해주면 훨씬 더 보기 편하다는 거지. 5개 다르잖아. 1, 3, 5한테 나눠주는 거야. 5개를 3, 1, 1 아니면 2, 2, 하나 이렇게 조를 짜라고 5개를 조를 짜 3개 조로 그 다음에 1, 3, 5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럼 이제 5C 3 2C1 1C1 2팩분의 1 곱하기 3팩. 여기는 5C2 3C2 1C1 2팩분의 1 곱하기 3팩.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 그래서 함수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편해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다. 777 해보시고 분할 분배 적용. 용심해. 근데 이게 모든 함수의 문제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치역이 정해지는 경우 있죠. 특히나 그때는 분할 분배를 쓰세요. 치역의 합이 6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치역의 합이 6이라는 거는 어떤 치역을 골랐을 때인지를 생각하는데 치역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집합으로 표현되는데 2를 2번 골랐다고 2를 2번 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치역의 합이 6이 되는 상황이 뭐가 있어? 첫 번째. 어떻게 합이 6이 나오지? 1, 2, 3. 그러니까 치역이 1, 2, 3일 때
두 번째는 2, 4일 때인 거잖아. 그럼 치역이 1, 2, 3이라는 것은 A가 A로 갈 때 치역 1, 2, 3 4개가 3개한테 가는 거네. 그죠? A가 A한테 갈 건데 누구를 고른다? 1, 2, 3한테만 갈 거다. 그럼 4개를 분할하라고. 2 더하기 1 더하기 1. 4C2, 2C1, 1C1 하고 2팩분의 1. 그 다음 분배까지 해줘야죠. 곱하기 3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나눠가는 건 뭐야? 2하고 4한테만 갈 거야. 자, 여기서는 사실 개취 개인 취향이에요. 일단은 분할 분배로 해볼게요. 그러면 4는 3 더하기 1, 2 더하기 2로 나눠서 4C3, 1C1 곱하기 2팩 4C2, 2C2 곱하기 2팩분의 1 곱하기 2팩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 때려 넣어. 그러면 몇 가지야? 일단 2의 4승이죠. 거기서 몰빵되는 거 빼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맞게,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제 단순한 경우는 사실 분할 계산보단 얘가 좀 더 낫겠지. 근데 이렇게 지역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은 분할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분할을 쓰시면 돼요. 78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단순한 곱셈으로 연결되어서 답이 띡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 4점짜리 같은 경우는. 나눠서 보란 얘기야, 다 하나씩. 함수에서 이런 어떤 조건을 이렇게 달아주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 하나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분류를 싹 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를 잡으면 좋을까? F4. 그러니까 F4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를 고를 수 있겠죠. 1부터 한번 골라봐. 그러니까 F4가 1일 때, F4가 2일 때, F4가 3일 때, F4가 4일 때 이렇게 골라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F4가 1이면 F1, F2, F3의 합은 뭐가 돼요? 여기 일렀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때 4가 1을 골랐죠 이미? 조건 나에서는 FK가 F4랑 같으면 안 된다는 건 1, 2, 3, 4가 선택한 1한테 가면 안 돼요 또. 나머지한테 가면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합은 3보다 어때?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의 3승계. F4가 2일 때 F1, F2, F3가 6이야 6. 그럼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건데 F4가 이번엔 2한테 간 거예요. 그럼 여기도 1, 2, 3이 뭔가를 이제 고를 거야. 이제 골랐을 때 합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웬만하면 합이 6보다 크긴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여사건을 보는 거지. 그럼 합이 6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어떻게 고를 때? 1, 2, 3이 다 1을 고를 때. 또 1, 2개에 3 하나 고를 때. 그러면 6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이 경우가 이제 두 가지를 빼는 게 아니고 111 고르는 거 한 가지 나오죠? 113 고르는 게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야. 이거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온 거야? 사실 113을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에서 이제 빼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23까지 남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